아, 우리는 아예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을 채용한 적이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좀 곤란합니다. 맞춰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기분이 덜 나빴을 텐데 기회를 준다고 얘기를 했고 희망을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서는 나중에 딱 씹더라고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은 라고 합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이고요. 나이는 이제 올해로 34살이고 현재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 청년의 취업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소에는 참 되게 슬프고 많이 좌절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장애인을 뽑는 이제 그런 기업체도 뭐 장애 의무 고령화가 됐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뽑는 것 같지도 않았고 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그마저도 채용률이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장애인을 채용한다 해서 알아보면 거의 경증 장애인들을 우선으로 뽑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잔존 시력이 없는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선택의 폭 자체가 좁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장애 청년의 취업을 생각했을 때는 그냥 슬프고 그냥 힘이 빠지고 물론 희망을 가져보지만 아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구직 중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선택의 폭이 좁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일을 하고 싶어도 내 장애의 특성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비장애인처럼 다양한 일을 할 수는 없고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 저 같은 시각장애인을 채용하는 회사나 그런 공공기관도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을 채용한다는 곳이라면 저는 주로 재택근무 쪽으로 이렇게 그냥 안 가리고 다 두드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받아주는 곳이라면 월급이니 조건이니 그런 거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선택을 해서 알아봤던 것 같아요. 면접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제가 장애인 정보고용센터에 재택근무하고 싶어서 이력서를 제출을 했었는데 서류 심사에서는 통과가 됐어요. 면접 시험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화로 이렇게 면접을 받고 또 이제 2차적으로는 실기 시험을 봤어야 했는데 전화로 면접 시험 보는 거는 큰 지장은 없었는데 이제 실기 시험 보는 부분에서 이제 기회를 주질 않았어요. 좀 기분이 나빴던 게 저의 이제 장애 정도를 먼저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잔존 시력이 없고 센스리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퓨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기관에서는 좀 당황해 하더라고요. 아, 저희 기관은 눈이 보이는 경증 장애인은 있어도 아예 안 보이는 사람은 없다. 근데 할 수 있냐라는 거를 물으셔서 할 수 있다. 내가 이러이러한 걸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했고 그 실기 시험 보는 부분에서 나는 충분히 응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쪽에서 좀 고집을 하더라고요. 스카이피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실기 시험을 봐야 된다. 화면 공유를 해서 그걸 통해서 시험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누가 안 도와주면 혼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불편하다. 하지만 다른 쪽으로 이렇게 맞춰주면 내가 충분히 실기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러니 나의 상황이 이렇게 좀 맞춰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 우리는 규정대로 해야 된다. 실기시험은 이 방식대로 했고 이거를 어겨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부탁을 했죠. 맞춰달라고. 내가 못할 거면은 부탁을 안 하겠는데. 근데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담당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아, 너 장애인데 기회를 안 주면은 또 야박하지 않냐. 그러니까 연습할 시간을 이렇게 좀 주겠다. 우리는 그 스카이피 프로그램을 써서만 시험을 봐야 한다. 그거는 입장에 맞춰줄 수가 없다. 우린 규정대로 해야 되니까 연습을 좀 더 하시고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뉘앙스가
나를 뽑아주지 않겠구나라는 거를 조금 느꼈거든요. 말은 공손하게 했지만 은연중에 저 사람은 안 보이니까 못할 거야. 라는 그 고정관념을 깔고 대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뉘앙스가. 기회를 준다 했고 연락을 준다 했고 며칠 더 기다려보라 했으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도 기다렸어요. 제가 다 사용할 수는 없었지만 도와주는 사람 대동해서 스카이피 프로그램 사용하는 것도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날짜에 연락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도 없고 연락을 해도 답도 없고 문자를 보내는데 답도 없고 결국은 그렇게 기회를 준다 해놓고 안 주시더라고요. 최종적으로 가장 기분 나빴던 건 떨어졌다는 거에 기분이 나빴다기보다는 할 수 있는데 너는 못해라는 그 생각을 깔고 대했다는 거. 그게 좀 기분이 제일 나쁘더라고요. 근데 비장애인이었으면 제가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면접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전화 주셨던 담당자도 장애인이셨어요. 지체장애인이셨는데 또 그렇더라고요. 그냥 솔직히 우리는 아예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을 채용한 적이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좀 곤란합니다. 맞춰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기분이 덜 나빴을 텐데 기회를 준다고 얘기를 했고 희망을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서는 나중에 딱 싶더라고요. 한동안은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이해를 하면서도. 장애를 가진 직원을 대할 때의 에티켓은 무엇일까요? 제가 겪는 게 시각장애다 보니까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비장애인들이 가지면 좋을 에티켓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각장애 다니는 통로에 장애물을 놓지 않는 거. 저희는 그걸 못 봐요. 못 보고 그냥 무심코 누가 바닥에 놓은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져요. 시각장애 다니는 점자 블럭이라든가 복도나 통로에 최대한 장애물을 올려두지 않는 거. 또 저희에게 이렇게 다가오실 때 눈빛으로 그냥 표정만 보고 이렇게 서로 누구 누군지 알지만 저희는 말을 안 해주면 옆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실 때 먼저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나 안녕 나 누구야 그러면서 악수하는 그런 게 시각장애인에 대할 때 필요한 에티켓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의 에티켓이 있다면 시각장애인들은 보통 자기가 쓰는 물건이나 자기가 있는 그 위치를 다 외워요. 다 외우고 사용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쓰는 물건이나 그런 자리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옮겨 놓으면 저희는 당황해요. 그러니까 옮겨 놓더라도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아니면은 가장 좋은 건 설령 시각장애인의 물건을 건드리거나 그 자리를 옮겨놨다 해도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게 그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목표나 꿈이 있으신가요? 이게 저의 꿈은 단기간에 실현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장애인, 비장애인 그런 차별 없이 또 저희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특별한 동정도 받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차별도 받지 않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유기체로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 어우러져 가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자, 이게 단순히 이상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소한 노력에서부터 실현해 나가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장애 청년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입장은 달라도 저도 중증 장애인이고 같은 장애 청년들로서 이런 현실의 어려운 벽, 우리가 아무리 용기를 내고 희망을 가지고 아무리 자신감을 얻으려고 노력해도 현실의 이 견고한 벽에 부딪히면 수시로 좌절하고 힘들다는 거 저도 당사자로서 정말로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저도 같은 이제 입장으로서 해주고 싶은 말은 이게 쉽진 않지만 세상의 편견도 견고하지만 장애를 겪고 있는 내가 나 자신이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 또한 견고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에 갇혀서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틀에서 벗어나서 내가 정말 몸은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내 마음까지 장애는 아니니까. 그래서 나의 육신의 장애 때문에 나의 정신과 마음까지 장애로 만들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우리 장애 청년들 모두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